손톱을 한번 보세요. 세로줄이 선명하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색이 변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한 대학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12년간 6만 명을 추적한 결과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10명 중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75에서 80 사이에 갑자기 몸이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습니다. 그 7명 모두에게 4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을 안 먹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4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대학병원 내과에서 오랫동안 노인 환자를 돌봐온 전문의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이분은 자신도 70이 넘으셨는데 50대처럼 정정하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려고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쉴 수 있게 되었는데 몸이 먼저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2발로 걸어 들어가려면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85 세전에 쓰러지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 몸속이 말라 있었습니다. 만성 탈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억이 자꾸 끊기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넘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10명 중 7명이 만성 탈수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중 절반 이상이 자기가 탈수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모를까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몸 안이 바싹 마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약들은 수분을 더 빨리 배출시킵니다. 약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데 갈증은 느끼지 못하니 탈수가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 안에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때가 끼고 녹이 슬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가 좁은 혈관을 억지로 지나가려 하니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 상태가 1년, 2년, 5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심근경색이 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게 걷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오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에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독소가 쌓이면 온몸이 피로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뇌까지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뿌리를 파보면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 세주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과 이뇨제를 동시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오후면 어지러워서 소파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등 떠밀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체내 수분량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뇨제가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데 본인은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물을 안 마신 겁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게다가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4번 정해진 시간에 물 1컵씩만 드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커피는 하루 1잔으로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2주 뒤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지러운 게 사라졌어요.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잔소리도 덜하게 됐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흔히 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벌컥벌컥 2-3잔을 한꺼번에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심장과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전문의가 알려주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딱 4번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1컵. 밤새 건조해진 몸을 깨워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찬물은 빈속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심 먹기 30분 전에 1컵. 소화를 도와주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밥 먹으면서 물을 들이키는 것보다 식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소화에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외출하고 돌아와서 1컵. 밖에 다녀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은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으로 많이 빠지고 겨울에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이때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잠들기 1시간 전에 반 컵에서 1컵. 밤 동안의 탈수를 예방합니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적당히만 마시면 됩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1시간 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물만 제때 마시면 사흘 안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변이 수월해지고 두통이 줄고 무기력함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내 몸이 탈수인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변색을 보세요. 여튼 노란색이면 괜찮습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이면 탈수 신호입니다. 둘째, 혀를 거울로 확인하세요. 혀 표면이 건조하고 갈라져 있거나 하얀 막이 끼어 있으면 몸 전체가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손등 피부를 살짝 꼬집어 보세요. 놓았을 때 피부가 바로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펴지면 탈수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입니다. 자, 이제 2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보나 걸으시나요? 5,000보? 10,000보? 혹시 10,000보 이상 걸으시면서 나는 운동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매일 산책합니다. 10,000보 넘게 걷습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3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자연히 줄어듭니다. 10년이면 상당한 양이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60의 근육이 충분했던 분이 70이 되면 눈에 띄게 줄어들고 80이 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 3곳의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가늘어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듯 하체 근육이 빠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걷기는 심폐지구력만 키워줍니다.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힘, 계단을 오를 때 다리를 밀어 올리는 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힘, 이런 근력은 걷기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따로 단련하지 않으면 해마다 줄어들 뿐입니다. 71살 전직 간호사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걸음수로 치면 하루만 2,000보가 넘었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건강하시다, 비결이 뭐냐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온 뒤 미끄러운 계단에서 살짝 발을 헛디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그냥 살짝 미끄러진 것뿐인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석 달간 침대 생활을 해야 했고 그 사이 근육은 더 빠지고 식욕은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같은 나이 여성 평균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었는데도 말입니다. 걷기는 충분히 했지만 근력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줄어듭니다. 침대에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눈에 띄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근육을 다시 회복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잃는 것은 빠르고 되찾는 것은 느립니다. 그래서 미리 지켜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감소합니다. 폐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걷고 숨쉬고 씹고 삼키는 모든 동작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야 할까요?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할까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 전문의도 자기가 매일 한다며 알려주신 3가지 운동입니다.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의자 일어나 앉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의자에 기대지 마세요. 속도는 천천히. 일어설 때 숨을 내쉬고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시면 더 좋습니다. 10번이 힘드시면 5번만 하셔도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늘리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합니다. 2번째는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싱크대에 손을 가볍게 대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3초간 버틴 뒤 천천히 내립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하셔도 되고 텔레비전 광고 나올 때 하셔도 됩니다. 3번째는 한발석입니다. 식탁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짚고 한쪽 발을 들어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초밖에 못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면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양쪽 번갈아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실제로 넘어짐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이 3가지 운동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세수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지요. 하루 10분 운동이 병원 열흘을 막아준다. 특히 이런 근력 운동에 그대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가벼운 근육 피로감은 좋은 신호입니다. 근육이 단련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통증과 피로감을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릿하거나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은 통증입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은 피로감입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잠깐 2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을 하루 4번 제때 마시기. 둘째, 의자 하나로 근력 운동 하루 10분.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몸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뜻밖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3번째 공통점. 약이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을 몰래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계속 드셔야 합니다. 한 알이라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약이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영양소를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의들이 오랜 임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의 종류에 따라 빠져나가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고혈압 약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자꾸 쥐가 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천천히 고갈시킵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경이 둔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당뇨 합병증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약 때문에 비타민이 빠져나간 것일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세포의 에너지 연료 역할을 하는 코엔자임 Q10을 줄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 안의 배터리 같은 것입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핸드폰이 꺼지듯 이게 부족하면 온몸이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이 끊기고, 말하려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화 도중 멍하니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에 깜짝 놀라며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자식들도 불안해합니다. 63 세 남성 한 분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약을 꼬박꼬박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약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을 만큼 성실한 환자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하루에 3번씩 잊어버리셨습니다. 아내가 당신 치매 아니냐며 병원에 끌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뇌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 혈액 속 비타민 B가 바닥이었고 마그네슘도 정상 이하였습니다. 코엔자임 Q10 수치도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이 병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뇌와 근육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해충이 들어와서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해충은 죽었는데 화분에 있던 꽃까지 같이 시들어버린 겁니다. 살충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꽃에 따로 영양분을 줘야 했던 겁니다. 보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 칼륨이 풍부합니다. 심장과 근육에 좋습니다. 바나나 1개면 됩니다. 500원이면 삽니다. 점심에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오메가3와 비타민 B가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 한 줌, 마그네슘 보충에 좋습니다. 한 줌이면 됩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 식단을 한 달간 실천한 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분이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열쇠 잃어버리는 건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본인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무분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광고가 넘쳐나지요. 그래서 하루에 10가지, 20가지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가네 부담을 주며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보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이 소박한 것들이 비싼 건강보조식품 한 상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제때 마시기, 근력 운동하기, 약이 빼앗아가는 영양소 보충하기. 이 세 가지는 전부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 혼자였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만남이 끊기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는 생활,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생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건 좀 서글프지만 몸에야 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명 의과대학이 15년간 연구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사망 위험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배 반 높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배 반입니다.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담배는 무섭다고 다들 아시면서 외로움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교류가 끊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잠깐 나오는 호르몬인데 외로우면 이것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장기간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의 해마가 줄어듭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외로움이 치매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류가 줄고 만남이 줄면 뇌는 자극을 잃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대화를 하고 감정을 교환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79세 할머니 한 분의 사례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나서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패 끼치기 싫다며 전화도 잘 안 받으셨습니다. 손주가 전화하면 할머니 밥 먹었어? 하면 응, 먹었어라고만 하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그 응, 먹었어. 뒤에 사실은 오늘도 죽 한 그릇만 대충 끓여 먹은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만에 혈압이 치솟았고 불면증이 생겼으며 체중이 8kg나 빠졌습니다. 탈진 상태로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보다 그 표정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검사 수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매일 최소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하세요. 자식에게든 친구에게든 옆집 아주머니에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밖에 나가세요. 동네 마트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매일 아침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2달 뒤 동네 복지관 노래 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3달 뒤에는 그 교실에서 가장 크게 노래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혈압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대화 한마디, 복지관 활동 한 번. 이것이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약입니다. 우리 세대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패 끼치기 싫다.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컸으니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오히려 자식들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통을 끊는 것이 자식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받는 것은 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4번 물 마시기. 아침 기상 직후 점심 30분 전, 외출 후 잠들기 1시간 전. 둘째, 하루 10분 근력 운동. 의자 일어나 앉기, 발 뒤꿈치 들기, 한 발 서기. 셋째,
약이 빼앗는 영양소 보충하기, 바나나, 등푸른 생선 견과류. 넷째, 매일 소통하기. 전화 한 통, 밖에 나가기, 모임 참여하기. 이 네 가지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복잡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간단해야 합니다. 간단해야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4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드셨지만 피로는 점점 심해지고 대화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 이 네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자. 식사 때 견과류를 넣자. 저녁에는 마주 앉아 의자 운동을 하자. 딸에게 전화 한 통씩 하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함께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석 달 뒤 두 분의 혈압은 더 안정적이었고 근육도 조금 늘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물 3컵만 마셨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신 성공입니다. 운동을 깜빡하셨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꼭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무릎이 아프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물량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것을 하루 일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눈 뜨면 따뜻한 물 1컵, 그 다음 심호흡 5번, 이어서 의자 일어나 앉기 10번,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밥상에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올려놓으세요. 식사 후에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오후, 집 근처를 천천히 15분 걸으세요. 돌아와서 물 1컵.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 10번, 저녁,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반 컵. 가능하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손주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단순한 일과를 꾸준히 하시면 몸은 놀랍도록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시든 화분에 매일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70이든 80이든 변화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가난과 고된 노동을 견디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물 1컵, 일어나 앉기 10번, 견과류 1줌, 전화 1통. 그중 어느 것이든 일주일에 3번만 꾸준히 하셔도 몸은 기억합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신호가 전달되어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진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2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 자녀에게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배우자와 함께 더 많은 길을 걷는 것, 이웃과 친구들과 정을 나누며 웃는 것.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라도 더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